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완전히 불장이었습니다. 간만에 코스닥 시장이 2% 가까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뭐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와준 것도 아닌데 연기금 쪽에서 좀 주도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어요. 주도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뉴스를 하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분식회계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식회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소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해소를 하지 못하면 결국 이 결론이 나와 줄 때까지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에요. 왜? 주식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킹 반영 받는다, 선반영 받는다, 우려감이 붙는다, 기대감이 붙는다. 뭘 그렇게 붙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뭐냐면 결국 셀트리온 분식회계 여부 제재 방안 자체가 3월 중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 3월까지는 우려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증선이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공식 안건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상장 전에 자산 부풀려서 손실 축소를 해야 되는 의혹이 있는 거고 상장 요건 맞추경 의심인데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이거 되게 자극적으로 써놨죠. 되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겁니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방안에 따르게 되면 3월 중으로 결정할 것이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갈 수 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날 증선위에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한 것을 알려준 상황이고요. 감리위원회의 감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항의 중대성이 큰 만큼 공식 안건을 올리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차원에서 선다. 증선위는 앞으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3월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안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면 제재안이 분명히 나와주겠죠. 금감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셀엘이 사업보고서 고의로 분식했다라고 보는 거고 행법상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위법 행위가 벌어진 이후부터 5년만큼 사업보고서 제출을 5년 내에 2022년도 3월까지 제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을 부풀려서 손실을 축소를 했는지다.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해외를 판매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으로 쌓아두고 이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리지 않았었어도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논란이 되는 키워드 자체가 뭐냐면 고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이 기사에서는 되게 자극적으로 글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극적으로 써야지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자극적으로 그래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안 나와도 있는 사실 그대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2017년도 상장 앞두고 2016년도 사업보고에서는 이런 거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의심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 측에서는 의약품 원재료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FDA 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손실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타당 근거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거든 손실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손실 처리를 하든 하지 않든 상장할 수 있었어가 중요 쟁점 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내려올 때 상장 폐지 요건의 신라진과는 좀 다른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국내 판권을 팔아 매출을 잡은 게 잘못됐다라는 지적에서 출발한 것이고 금감원이 진행한 감리에서는 재고자산 과다평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된 것이고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3년이나 감리를 할 정도로 분식회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적이 나와준 게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낼 수 있냐면 3년 동안 이거를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공론화 시켜서 주가가 이렇게 된 것 자체도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점을 잡아내고 나서 터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 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은 하지는 않아요. 확신은 하지는 않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폐지를 당한다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다라고 공천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쏠 정도의 확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을 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확률적으로 정말 낮잖아요. 이제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적으로 봤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분식회계의 의혹이 붙어가지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들이 했었던 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장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가 제일 중요 쟁점과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과 실을 따졌을 때. 왜냐면 근데 그게 고의성이 입증이 돼버리면 진짜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상장 폐지가 나와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고의성이 입증이 돼버리면. 근데 벌써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아도 상장 요건에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면 과징금 정도로 끝나게 되면 베스트고, 이제 검찰 고발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뭐 구속을 당하겠죠. 아니면 그런 이슈가 없어지면 한 번 더 출렁여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슈가 나와지고 난 뒤에는 주가는 악재를 완전히 해소를 하고 그때부터 저점을 잡아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월까지 밀린 게 아쉬운 게, 결국 3월까지도 주구장창 이럴 겁니다. 3월까지. 그러니까 3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줬는지 우리 끝까지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지금 상황에서 다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텐데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뭔가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지금은 힘든 장세가 맞습니다. 박스 구간에 갇혀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힘든 장세가 맞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은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세요. 하지만 어려운 장세인 만큼은 허밍제TV 도움을 받아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22년도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엔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시장이 위험할 때는 단기 매매도 해야 되겠죠. 단기 매매 또한 진행을 하면서 1월 달에는 벌써 한 25종목 정도 청산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